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약간 늦어지죠.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일 날에는 삼성전자만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대다 보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삼성. 뼛속까지 삼성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막 온몸에 진짜 삼성 사랑으로 그냥 문신을 하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만큼 삼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적당히 사랑만 하세요. 본인만 혼자만 그냥 왕창 좋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찔끔만 사랑하세요. 찔끔 혼자만 독차지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아주 좀 골 때리는 또 사건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매번 보면 횡령 사고, 횡령 와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왜 나는지 모르겠어. 뭐 분식회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소액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봐. 분식회계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아주 골 때렸죠. 이제 다시 재상장을 한 것 같은데 주가가 거의 한 30% 빠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행이에요. 그래도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우리은행이 또 골 때리네. 우리은행 도대체 우리은행이 왜 또 이런 또 이상한 사고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은행 요번에 보니까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이죠. 하여튼 그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야. 횡령. 아니 은행에서 횡령 사고 나면 어쩌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회계법인 감리에 착수한다. 그럼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겠죠. 그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달리 그 혐의점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회계 감리에 나서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회계 감리. 금감원이 그 개인이 아니죠. 그 조직 단위의 그 내부 통제 부실이나 분식회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단위의 그 내부 통제 부실이나 분식회계 가능성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니까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장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그 외부 감사를 맡은 그 안진 회계법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감리 사전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돌입을 했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그 수시 검사에 이어서 회계법인의 그 감사 절차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죠. 그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그 감리 전 현장 조사 작업을 전날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거쳐가지고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 감리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관측을 하고 있는데 감사 보고서 그 감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할 때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적정하게 따졌는지 등을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살피는 그런 회계법인 감사에 해당이 돼요. 회계법인이 감사에 해당합니다. 횡령 시점에 이제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에 보니까 안진 회계법인이 적절히 회계 감사를 실시했는지 따져보는 거야. 얘들이 진짜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한번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죠. 금감원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그 검사보다는 상장회사나 그 회계법인에 대한 그 감리에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 그 자본시장의 근간이죠. 재무정보에 대한 그 신뢰도를 자칫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이제 보는가 봅니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혐의점이 특정되지 않으면은 감리에 나서지 않은 모양새를 취해온 거겠죠. 금감원은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 당시에도 이제 3월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만을 냈었어요. 그 다음에 추후 재무제표나 그 수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감리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그런 보수적 접근을 취한 셈인데 우리은행 횡령 사태에
그 발생 직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하고 감리 사전 작업에 돌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겠죠. 하여튼 긴급하게 이제 감리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그 횡령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의 그 내부 통제 부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부 통제의 부실 가능성. 참. 그 통상적으로 감리는 그 금융 회사에 대한 검사를 이제 마친 뒤에요. 그 혐의점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이제 공모한 조직 단위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셈인 것 같아요. 공모한 조직 단위. 이 개인이 아니고 또 조직을 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예측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그 회계범인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염두에 둔 그 재무제표 감리로 전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그 감리는 재무제표 감리랑 그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로 이제 분류가 돼요. 이 중에 이제 재무제표 감리는 회계부정과 같이 이제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는 감리다.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는 감리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외부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거나 이번 현장 조회에서 그 회계상 혐의가 발견돼서 재무제표 신뢰성이 훼손된다면은 훼손됐다고 한다면은 판단되면은 우리은행과 회계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로 이제 전환할 수 있겠죠. 하여튼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그 언론과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그 회계법인의 직원들을 보내는 작업이다. 그 감사 보고서 감리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적절하게 했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서 어떤 식으로 감리를 착수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일단 감사 조치를 따져보는 감사 보고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 그 절차상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대체 그럼 횡령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우리은행의 뭐 A 모 차장이라는 사람이 한 614억 정도를 이제 횡령했나 봐요. 614억 정도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보니까 우리은행의 기업개선부 소속의 차장급 직원인데 44살짜리 남성이 이제 횡령 혐의를 시인을 했대요. 시인을 한 거예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회사 돈 614억이에요. 614억을 횡령한 혐의를 이제 포착한 우리은행이 A 차장을 고소한 지 4시간여 만이죠. 그리고 막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했고, 보니까 우리은행은 이튿날 어제 2012년과 15년, 18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614억 정도의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공시 28일 날. 횡령이 시작된 건 10년 전인데 마지막으로 돈을 빼낸 것도 무려 4년 전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횡령 혐의가 드러냈을까요? 어떤 돈이 빼돌려졌는지 보면은 왜 이제서야 횡령사가 발각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웃깁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사고들이 나면 안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보니까 2010년 당시에 이제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최대 주주로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매각 주관사이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 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었는데 2010년 일단 이란 가전기업 그 엔텍합과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8억 정도를 받았는가 봐요. 하지만 매각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취소되고 그 받았던 계약금은 우리은행이 관리를 해요. 당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있던 A씨가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련 업무를 했기에 계약금도 관리했던 것 같다. 이후에 2015년 계약금을 뺏긴 그 이란 엔텍합 측이 국제소송을 제기해서 3년 만에 2018년 승소를 해요. 그리고 엔텍합에 이제 돈을 돌려줘야 했는데 그동안 미국이 대이란 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란에 돈을 줘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 1월 미국이 송금을 허용하면서 우리은행은 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계좌를 점검하다가 그제서 돈이 사라졌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 허가가 없었다면 횡령은 더 늦게 발견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참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가 나중에 우리은행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우리은행 왜 자꾸 이런 그 횡령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령 나오지. 응? 아니 참 깝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 주가도 이제 좀 우리 빠지겠죠. 우리 금융이지. 우리 금융지주.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계속 뭐 흘러내리는 거지 뭐. 예?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주가는 앞으로 좀 더 곤두박질 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